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들어보고 있는데요. 화요일인 오늘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독일에서 진행된 행사들 가운데 맛보기로 살짝 소개를 주셨는데 네. 이파와 관련돼서 소개를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파라고 하는 이제 베를린에서 일어나는 국제 가전 박람회인데요. 이게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네. 1924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이제 산업 전시회고요. 이른바 IT 쪽에서는 3대 IT 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CES, 그 다음에 이제 MWC, 그 다음에 이제 IF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 박람회고요. 9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렸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제 경년에 한 번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해마다 열리고 있고요. 네. 통상적으로 한 40여 개국에 1000개 정도의 업체가 참여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확실히 이제 오프라인 중심으로 다시 바뀌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48개국에서 2059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문객 역시도 한 140여 개국에서 18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이제 찾았고요. 한 네. 48개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나왔고 특히나 이제 조금 우리 관점에서 볼 만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어쨌든 이파가 독일에서 열리는 거니까 그렇죠. 독일 기업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 독일이 228개국이 나왔고 독일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165개국으로 많이 있었는데 네. 그 두 개의 국가를 이제 넘어서 압도적으로 많았던 국가가 있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1296개의 회사가 이제 참여를 했고요. 네. 독일 회사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미국 기업은 61개밖에 되지 않는 뭐 이러한 좀 특징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 오디오, 통신, 뭐 컴퓨팅 같은 전통적인 가전이 원래 이파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에서 좀 많이 나왔다라고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행사의 주요 키워드라든지 행사 분위기는 좀 어땠을까요? 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파라는 것 자체가 되게 백색 가전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냉장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세탁기 이런 건데 뭐 당연히 요즘에 이런 부분에 인공지능이 합쳐지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알아서 해주는 키친, 뭐 알아서 해주는 가전, 뭐 이런 키워드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장 곳곳에서 실제로 이제 취재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취재에 대한 컨텐츠를 좀 보게 되면 네. 이제 뭐 똑똑한 주방,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스스로 뭔가 오븐을 이제 인지를 해서 거기에서 뭔가 요리를 이제 해준다거나 뭐 예를 들면 냉동으로 어떤 걸 넣었을 때 그게 뭐 냉동 피자가 어떤 종류인지 이런 걸 구분을 해서 뭐 네. 자동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더 맛있게 뭐 전자레인지를 돌려주거나 오븐을 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은 이제 이런 기술들이 우리나라에서 한 2, 3년 전부터 뭐 쿠커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네. 이게 뭐 독일에 있는 회사나 유럽 회사들에도 이런 것들이 좀 전파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상을 바꾸는 AI나 로봇 기술들이 좀 나왔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확실히 이제 좀 이 쇼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는데 네. 우리나라 얘기는 조금 이따 좀 천천히 하고 그 외에 뭐 이번에 볼 만한 거는 독일의 지멘스가 말씀드렸던 오븐에다가 뭔가 이렇게 피자 같은 거 40여 가지 음식 넣으면은 네. 알아서 조리법 찾아주는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대만에서의 로봇 중에 오염 정도에 따라서 이제 물을 이제 넣게 되면은 그 물에 따라서 이제 창문을 닦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이제 물의 오염도에 따라 이제 물 양을 조절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 외에 뭐 중국에서는 이제 라이다 기술을 통해 가지고 주변 사물을 인식하는 일종의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에 요즘에 이제 또 그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많잖아요. 그런 그쵸. 거 이제 들어가 가지고 얘 이제 로봇 강아지랑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악수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강아지가 이제 아빠를 이렇게 로봇 강아지긴 하지만 들어주기도 하고 뭐 배를 뒤집는 뭐 이러한 애교도 좀 보여주기도 하고요. 네. 그 외에 또 뭐 그 보면 프랑스에 있는 일단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도 좀 나왔습니다. 그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품을 운반하거나 서비스 로봇의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이 이파의 분위기를 CES랑 좀 비교를 해보면 네. CES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아직 바로 나오는 거 아니고 한 2, 3년 정도 더 지났을 때 나오는 완전 최첨단의 그리고 또 뭔가 크고 큼직큼직하고 뭔가 이렇게 멋있고 막 이런 것들 중심으로 치면
이파는 약간 유럽, 특히나 독일의 느낌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인지 조금 더 실용성 있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당장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가성비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중심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전성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게 전기 대비해서 성능이 좋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네. 이른바 이제 EU에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환경에 대한 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탄소 중립에 대한 관점에서도 얘가 얼마나 전기를 조금 먹으면서도 성능이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특히나 관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가전쇼에 비해서 우리나라 특히 이제 CES 같은 경우에 가면 LG가 엄청나게 큰 디스플레이로 뭔가 이렇게 막 그 화려하게 입구에서부터 디스플레이를 장식을 하기도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나라에선 이번에 덜 했고요. 오히려 이제 다음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가전들이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오히려 이제 그 LG에서 좀 관심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완판이 됐었던 건데 스탠바이 미 고라고 그래서 네. 이거 이제 그 TV 형태인데 우리가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형태 있잖아요. 이렇게 열게 되면은 무슨 가방 같은 건데 그 안에 TV 같은 게 들어있어서 네. 이거가 이제 오히려 유럽에서는 상당히 이제 흥미롭다라고 하면서 좀 관심 많이 받았고, 그 외에 또 일론 머스크의 기업인 테슬라,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파에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CES도 처음에는 완전한 국제 가전 박람회였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 모빌리티나 우주 산업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 쇼가 넓어졌는데, 이번에 이 독일에서 열린 이파에서도 처음으로 가전이 아닌 이런 모빌리티나 항공 우주가 들어왔고, 그게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가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서도 향후에 이 쇼가 또 어떻게 확장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볼거리가 정말 많았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네. 좀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래도 이파 자체가 가전에 좀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활약이 참 돋보였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의 이제 실용적인 관점에서 주목을 받게 한 제품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나에 합쳐져 있는 네. 기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LG에서도 이번에 같이 나왔고 삼성에서도 이번에 같이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시그니처 세탁 건조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럼 세탁기하고 이 건조기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이거 한 번은 뺐다 꼈다 했어야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편리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사진도 나오고 있지만 밑에는 또 미니워시가 있어서 아이들용 이렇게 세탁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저게 뭐 언제 출시된다, 금액이 얼마다라는 거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저런 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이 가전에 있어서는 이파나 아니면 특히나 우리나라의 삼성 LG가 이 독일의 이 쇼에서 특히나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삼성전자가 또 이제 밀었던 어떤 부분 중에 하나는 음식에 대해서도 개인 맞춤형으로 이제 음식 경험을 가전 제품이 주겠다. 그러니까 뭔가 음식을 직접 음식 만드는 거 말고도 네. 삼성 푸드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푸드를 이제 플랫폼으로 통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음식을 뭐 우리가 요즘엔 이런 거 1인용 음식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밀키트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 기계에 넣었을 때 알아서 이 밀키트가 어떤 걸 알아서 이 안에서 스스로 좀 조리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형태들에 대한 것들이 좀 화제가 됐고요. 그 외에 또 가전에 대한 걸 연결하겠다라는 업체 이제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비단 삼성전자 제품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같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홈 안에서 어떻게 엮겠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모든 것들을 연동해서 쓰겠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이제 제품들 바꾸면서 확실히 그런 경험을 느끼고 있는데,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챗GPT 같은 거 보면 엄청나게 막 뭔가를 많이 해주고 네. 막 우리의 비서처럼 이런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가전에서 아직까지 그것보단 좀 소소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건조기를 돌리라고 건조기를 켰는데 지금은 한 뭐 저녁 시간이 됐다. 그러면 얘가 갑자기 그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뭐 좋은 저녁이 되십시오, 뭐 즐거운 뭐 행복한 밤 되세요, 뭐 이런 식의 멘트를 준다든지, 네. 아니면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로봇 청소기가 청소가 끝나면 TV 디스플레이에 지금 로봇 청소기 청소가 끝났습니다 라는 걸 준다든지, 아니면 뭐 세탁이 끝났으니 건조기를 돌려주세요 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지금은 단순히 알림을 주는 수준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말로 뭔가를 더 시키면 얘가 그 다음 단계를 이동해주는 이런 형태로 갈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두 LG와 삼성에서 또 이번에 나온 것 중에 흥미로운 게
이게 가전회사인데 이거 가전이 아니라 건설사 아니냐라는 얘기가 네.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모듈형 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최근에 이 결국에는 가전이라는 게 다 연결이 되면 이 가전 자체가 갖는 게 집 안에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홈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전이 TV나 이러한 뭐 건조기가 아니라 아예 집의 모든 에너지를 관리하는 솔루션.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신재생 에너지부터 시작을 해서 태양열을 이제 받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조립형의 모듈형 주택이 나왔는데 그 모듈형 주택에서 좀 관심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LG전자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모듈형 주택에 대한 그립이거든요. 근데 이게 1인 가구 컨셉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 한 10평 내외 되는 집에 들어가고 네. 그 집 자체에 아예 위에 태양광이 있고 그 태양광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이 냉난방 시스템이 히트펌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아예 시스템 에어컨 같은 개념이죠. 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 또 이제 전기차를 충전하는 충전 스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덕션, 식기세척기, 정수기 이런 것들 뭐 타워 컴팩트까지 다 있어서 결국에는 이 집안에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친환경적인 것들을 다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떤 어떤 이게 뭐 전시용이 아니라 네. 실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거 판매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비슷한 컨셉을 내놨는데 이 역시도 우리가 한 채당 한 1억 정도로 해가지고 네. 이 전체적인 모듈형 시스템을 팔려고 한다. 유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또 향후에 또 모습들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전을 넘어서 이제 집의 형태까지 네.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파에서 추억의 브랜드들도 등장을 했다고요? 네, 정말 특히나 오랫동안 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봐오신 분들은 대우전자. 아, 네. 네, 그 아이콘이 어떤 그 로고의 모습 기억하실 거예요. 대우전자가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현대전자도 부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로고는 대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네. 사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대우가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그럼요. 이게 튀르키예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터키 네. 튀르키예 기업인데 이게 뭐냐면 이 회사의 IP 로고와 상표권을 아예 이 터키인 튀르키예에서 산 겁니다.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보면은 뭐 여러 브랜드들의 옷들이 나오는데 그 옷이 알고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브랜드인데 그게 우리나라 제품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튀르키예 가전업체인 베스텔이라고 하는 데가 2021년에 대우전자의 상표권을 확보를 했어요. 그렇게 네. 되면서 이 가전을 시작한 건데 왜냐하면 아직까지 유럽 쪽에서는 이 대우, 특히나 북유럽에서는 이 대우의 이 로고나 대우의 기업 이미지가 여전히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우전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가전 제품을 전시하기도 했고요. 또 현대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그룹 가전 이제 계열사 이름인데 이 역시도 이제 2001년에 현대전자에서 하이닉스로 바꾸고 반도체 전문으로 하면서 가전 사업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 다음에 이번에 HD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해서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브랜드입니다. 네. 현대코퍼레이션에서 이제 새롭게 가전 브랜드를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OEM 방식으로 해서 글로벌 브랜드로 국내보다는 유럽 쪽을 좀 진출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사라졌던 브랜드들을 다시 보면서 다른 나라 기업이지만 어쨌든 한국 가전 대표했던 브랜드를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뭐 기분 좋은 느낌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네, 그렇군요. 이파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야기를 좀 해봤었는데 사실 네.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중국 기업들이 거의 대거 참가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한 물량 공세 같은데 왜 이렇게 또 유럽 시장에 집중을 할까요? 네,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1296곳, 그러니까는 뭐 독일이 228곳인데 그런 거 보면 정말 엄청 많고요. 네. 입구부터 해서 거의 뭐 중국이 메인 스폰서에다가 중국의 것들이 대부분 깔렸어요. 일단 왜 그런가? 심플합니다. 미국에 못 가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CES가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있기 전에는 중국이 정말 거의 다 많은 제품들을 많이 출시했고 네. 우리나라가 그 다음 수준 뭐 이 정도였거든요. 미국이 있고. 근데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CES에 많이 나올 정도로 거의 중국이라고 하는 데가 발자취를 감췄단 말이에요. 그럼 네. 그 관점에서 중국 시장 외를 나가려면 결국은 유럽 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MWC나 IFA의 중국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엄청 크고 휘황찬란한 것들을 LG가 아니라 중국이 이번에 이제 이파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최대 163인치 프리미엄 TV를 보여주기도 했고, 특히나 이제 우리 관점에서 약간 긴장하면서 바라봤던 게 결국 스마트폰 시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중국에서는 수많은 스마트폰 회사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이 중국 내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용자들에게 더 다양한 제품들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사진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폴더블 폰 있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최근에 폴더블 폰을 이제 신제품을 출시했죠. 근데 이번에 이 폴더블 폰보다 더 얇고 가볍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너라고 하는 회사가 매직 V2라는 걸 냈습니다. 근데 아너라는 회사 우리는 익숙하지 않을 텐데 이 회사가 화웨이에서 분사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국 내에서는 계속 이런 스마트폰 회사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만져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외관은 거의 이제 갤럭시랑 흡사한데 더 얇고 가볍다 보니까 실제로 손에 들었을 때 이거 나쁘지 않네라는 느낌을 줬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이 기계적인,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는 상당히 빨리 따라오는 것들을 좀 우리가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이 좀 가성비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중국 시장에 조금 저렴하면서 약간 품질이 떨어져도 이런 부분이 좀 유럽에서는 먹히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국이 가지고 있는 혁신 기술들을 또 여기 이 이파에서 보여주기도 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드론이죠. 드론은 다 알다시피 오히려 중국이 전 세계를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DJI에서 실제로 소음이 좀 드론이 크잖아요. 근데 소음을 대폭 줄인 드론 신제품 2종을 좀 내놓기도 했고요. 또 알리바바에서도 블루투스 별도로 연결이 필요 없는 이런 프린터를 좀 부스로 내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로봇 청소기라든지 다양한 로봇 기술들, 그래서 뭐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셴젠에서 온 IT 스타트업들 45곳도 상당히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이쪽 중국 쪽의 기술력은 좀 어떻게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기술을 볼 때 일단 내수에서는 확실히 강력한데 이제 수출 관점으로 보면은 이걸 어떻게 볼까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TV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특허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특허 부분이 생각보다 해외로 진출을 못하는 특허가 많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좀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기술을 아주 빠르게 베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해외로 진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제 이런 쇼에서는 어차피 이 쇼에서 직접 판매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자랑하기에는 이제 상당히 보여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니까 중국 안에서 팔리는 것만 해도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거고요. 좀 이게 아이러니게 한데,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 중국의 반도체 발전을 보면 오히려 미국이 이 반도체를 상당히 막고 있잖아요. 막다 보니까 중국 안에서 오히려 우리가 빨리빨리 이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화웨이에서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스마트폰 AP 같은 경우에도 직접 중국이 만들기도 하고, 또 뭐 애플한테 이제 판매 금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자사의 기술을 더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좀 긴장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컨셉을 이끌어 나가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는 거는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좀 이 이파에서 또 주목해 볼 부분 중에 하나가 정말 경쟁사이기도 하고 협력을 잘 안 하는 삼성하고 LG가 이제 전자 입장에서 조금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게 좀 나오지 않아서 아쉽긴 했는데, 원래 삼성전자에서 그 LG의 OLED 패널을 활용한 대형 TV가 원래 이번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기 직전에 이게 뭐 어떤 문제였는지 모르는데 이게 전시가 안 돼서 좀 아쉽긴 한데, 아마도 내년 CES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외에 스마트 홈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이 모든 걸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을 할 때 표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이 삼성 것만 하고 LG가 LG 것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다양한 기기들, 또 이제 삼성, LG 외에도 가전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런 표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삼성과 LG가 같은 회원수 HCA라고 하는 이 그 설립되어 있는 그 어떤 액티비티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지금 같이 의장사로 활동하면서 표준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파에 관련된 이야기 해봤는데요. 네. 모터쇼도 있었잖아요. 네, 이 네. 내용도 간략하게만 좀 언급해 주세요. 네, 모토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경우는 이번에 3대 모토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IAA 모빌리티, 예전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모토쇼라고 불렸는데 이게 독일에서 또 연달아서 5일에서 10일까지 열렸어요. 네. 근데 현대차는 이제 참여를 안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삼성전자가 나오고 LG전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거죠. 이게 모빌리티 쇼니까 당연히 다양한 모빌리티에 대한 기술이 나오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는 부스를 아주 크게 차렸고요. 네. LG전자는 이제 기존설로만 참여를 했는데 삼성이 그럼 어디 나갔느냐? 삼성전자가 일단 자동차 관련 반도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전기차에 있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하만이라고 하는 전장 회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만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전장 기술들도 좀 보여줬는데 또 이제 우리가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 기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프리미엄 배터리 라인을 좀 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가면서 우리가 또 관심 있는 게 바로 디스플레이 영역이잖아요. 디스플레이에서 좀 상당히 귀여운 걸 이번에 하나 나왔는데 BMW 미니 있잖아요. 네. 미니를 타보시면 제일 가운데 이게 동그란 계기판이 있죠. 네. 그게 이번에 LG의 삼성전자의 OLED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그란 게 그 디지털 계기판으로 해서 상당히 귀엽게 나오기도 하고 이게 동그라니까 시계처럼 스마트워치가 커진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와서 자율주행이나 이런 기술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 외에 이렇게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상당히 귀엽죠. 저게 이제 미니에 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외에 또 이제 휘는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휘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동차의 옆면을 보면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다 디스플레이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의 좀 롤러블 형태나 약간 커브드 형태의 디스플레이들이 나오면서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도 여러 가지 컨퍼런스로 좀 참여를 했고요. 그렇군요. 네. 네, 오늘 또 이파와 모터쇼에 대한 이야기 함께 또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 인사이트 시간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